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런 방송, 오늘은 11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정말 오랜만에 빨간 옷을 입으셨네요. 네, 이제 빨간색 입어야죠. 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오늘 좀 지각을 했습니다. 지각을 해가지고 제가 오늘 좀 이게 급하게 뛰어왔는데 네. 제 심장은 바치성처럼 심장이 두 개입니다. 어이구, 그래요. 그만큼 제가 쉬지 않고 여러분들 보기 위해서 뛰어왔거든요. 네. 그리고 뛰어오면서도 참 제가 지하철 타고 왔거든요. 지하철 타고 오면서 지금 제가 호가창으로 우리 좀 뭐 티셔츠 입었어요. 네. 근데 옆에 있는 아저씨가 자꾸 말 거는 거예요. 그래요? 주식하시냐고. 아, 그래요? 네, 주식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종목 이거 계속 떠지지 않아요? 아니, 세상에 어디 안 떠진 종목이 있을까요? 이렇게 오. 물어보니까, 저도 어디 방송 전문가 보니까 무슨 돌파이가 추천해가지고, 어머. 순간 찌끔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네. 어떤 종목이든 간에 가는 것만 가고 있어요. 그렇죠. 농심이면 농심, 전선이면 전선, 그쵸, 구디면 구디, 근데 시장이 안 좋을 때 품절주 쪽은 이제까지 계속 움직였는데 시장이 안 좋을 때 갑자기 늘 가던 것만 가요. 그렇다고 해서 정선주 내느냐, 농심을 내느냐, 그렇다고 엔비디아 실적이 나온다고 해서 반도체를 사느냐, 네. 선택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오늘 시장이 하락이 된다고 해도 물려도 괜찮은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마이너스 40%, 50% 이분들은 약간 좀 기사회생이 필요하고요. 네. 회생 시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아이고. 그분들은 좀 약간 좀 힘들고 지금 시점에서는 기술주 같은 경우는 반도체보다는 자꾸 2차전지 얘기하니까 자꾸 2차전지 아저씨처럼 이렇게 부르는데 네. 아닙니다. 절대.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에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은 물려도 그동안 낙폭이 제일 많이 빠졌고 물려도 괜찮은 시점이 2차전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물려도 마이너스 한 종목당 20%씩이 아니 어느 정도 약간 조금씩 기술적 반등으로 낙폭을 축소해 줄 수 있는 이 기술주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물려도 괜찮아요. 그리고 현 시장이 너무 재미가 없어요. 네. 막 금투세? 또 화가 나네. 또 그 금투세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쵸? 최근에 금투세 어차피 내년에 유예될 거 알면서 자꾸 정치적 선양으로 금투세를 지금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 금투세를 한다고 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돈 못 법니다. 근데 더 웃긴 거 네. 개인 투자자들은 세금을 내는데 외국인들은 세금 안 내요. 외국인들 세금 안 내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왜 내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걸 추진하는 데에서는 사람이 먼저다. 맨날 이런 얘기만 하고 있고 안 그래요? 사람이 먼저다 이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그나마 재테크로 하던 주식이 망하게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의 투심을 개선시켜줄 수 있는 환경 조건을 만들어가는 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현재 엔비디아 주가도 내가 처음부터 다 얘기하면 안 되지. 이거 진행합시다. 그렇습니다. 전문가님이 또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어떤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다 말씀해 드리면 안 된다고 살짝 비밀대에 붙이셨습니다. 자, 저희가 말씀드린 게 요즘에 또 금투세 관련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 쪽으로 정책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세가 만약에 부과가 된다면 개인 투자자들에게만 이 세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 투자들에게 더 유리하다. 이런 부분들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정책이 시행이 된다면 우리 시장의 투심을 조금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부분에서 폐지 쪽에 조금 더 가닥이 잡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전문가님의 개인적인 입장이었고 이런 부분이 좀 정책이 시행이 된다면 오히려 우리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조금 더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장에도 주인공은 화장품 관련주들 그동안 잘 오르던 화장품 관련주들도 여러 종목들이 지금 상위 종목들의 상승률 상위 종목들의 포진이 되어 있고 또 삼양식품 한번 볼까요? 삼양식품 초반보다는 약간 상승세가 둔화가 됐는데 어쨌든 오늘도 약간 상승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3%대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식품주가 이렇게 급등이 연일 나올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삼양식품 2거래일 연속으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가 계속해서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인데
농축식품주 전반적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또 김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김 관련주, 수산물 관련주까지도 그 훈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품 관련주들의 주가는 어떻게 앞으로 전망을 하시는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지금까지는 식품 관련주들은 좀 단기적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도 그 생각은 여전하신가요? 여전합니다. 그래요. 엄청나게 여전합니다. 저게 불닭 볶음면 하나 때문에 저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시총이 저렇게 높은데 아니 몇십 조짜리 시가총액이 시간에 10% 정도 상승이 되고 네. 저거는 불닭 볶음면 하나 때문에 간 게 아닌 거죠. 솔직히 불닭 볶음면보다 더 영업이익이 더 잘 나온 회사들도 많아요. 네네. 사실 우리 종목 같은 경우는 TCCT 뭐 지금은 뭐 쥐구멍에 이렇게 숨어 있지만 네. 하여튼 날이 안 보이지만 지금 TCCT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개선이 됐어요. 네. 근데도 오히려 주가는 반대로 가고 있죠. 근데 농심 쪽은 최근에 농심 쪽은 식품 쪽으로 부각이 받으면서 지금 현재 불닭볶음면으로 가는 것만 가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돈이 몰릴 데가 없어요. 몰릴 데가 없다 보니까 이런 데 쪽으로 삼양식품, 농심 쪽 이런 데 쪽으로 계속 수급이 쏠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늘 가던 것만 가다가 계속 투심으로 올라가는 것뿐 이 종목들이 영원하게 뭐 목표가가 얼마가 있다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얘기하기에는 좀 이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불닭볶음면의 열풍이 해외에서 굉장한데 그 미국의 유명한 래퍼입니다. 카디비라는 가수가 뭐 이 불닭볶음면을 찾아서 운전을 해서 몇 시간을 가서 불닭볶음면을 사는 그런 모습을 뭐 아마도 저기 동영상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이때 이후에 막 불닭볶음면이 갑자기 막 해외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크게 돌더니 이번에 뭐 깜짝 실적까지 발표를 하면서 삼양식품의 주가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아무래도 삼양식품 안 그래도 시총이 큰 종목인데 이렇게 갑자기 뛴다라는 게 사실은 아주 좀 정상적인 상승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급등했을 때 진입하시는 것들은 아무래도 리스크가 크다는 것들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도 그렇고 오늘 또 뭐 구리가 관련주들 일부 종목들은 하락을 하고 있지만 또 KBI 메탈 이 종목은 15%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종목별로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문가님 보면은 이 전기화의 주인공이 세 가지 원료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세 가지 금속이 구리, 니켈, 리튬 세 가지라고 하는데 구리 가격은 이렇게 오른다고 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리튬이나 니켈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구리는 생산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근데 반대로 리튬이나 니켈은 이 전기차에 쓰인다고 해서 그동안 굉장히 공급이 좀 과잉이 됐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동안 좀 바닥을 찍었던 리튬이나 니켈 가격이 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리튬 관련주나 니켈 관련주 대표적으로 오늘 LX 인터내셔널이라는 니켈 관련주와 EN플러스라는 리튬 관련주가 조금씩 상승을 보이고 있거든요. 리튬이나 니켈 관련주들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지금 리튬 가격이 반등은 하고 있잖아요. 네. 반등은 하고 있고 사실 니켈이 예전에 최저가에서 올라오는 거하고 네. 리튬이 지금 최저가에서 올라오는 것보다 지금 이 두 가지 원소를 비교해 보면은 네. 리튬이 더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요? 근데 리튬 가격 관련주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리튬은 예전에 재고가 많이 나갔잖아요. 네. 2차 전지 기업들한테. 근데 그 리튬이 재고가 나가고 나서 그때는 10,000원이었는데 리튬 가격이 작년부터 떨어져가지고 이번 년 1월 달까지 계속 떨어져가지고 10,000원에 사왔던 게 리튬 가격이 5,000원까지 떨어지면서 그게 자꾸 실적이 안 좋게 나왔던 거예요. 네. 근데 반대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단점이었지만은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리튬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2분기 때쯤 아이고. 그때쯤에는 어느 정도 실적이 더 좋게 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계속 지속적인 영업이익이 2차 전지가 좋게 나온다는 것보다는 4분기 때 리튬 가격으로 인해서 마이너스가 적자가 2,000억이었던 게 이제 리튬 가격이 상승됐으니까 1분기 때는 그 적자 2,000억에서 1,500억으로 줄어드는 거고 네. 그다음에 다음 2분기 때는 또 리튬 가격이 상승되고 있으니까 그 가격이 또 반영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또 적자가 적자가 15,000원에서 또 1,500억에서 또 1,300원 아니면 1,000억으로 계속 적자가 줄어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는 가이던스 통해 가지고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현재 니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니케 쪽으로도 우리 TCCT 같은 경우도 하필이면 니케 금간판 쪽이에요. 왜 하필이면 이러죠? 아니 왜냐면은 니케 쪽으로는 지금 NS 인터넷이나 애견케미칼 이런 것만 상승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니케 쪽으로도 TCCT 관련된 종목인데 네. 그만큼 아직까지 투심이 다 개선이 안 됐다는 거죠. 아. 전체적인 시장이. 네. 지금 현재 아너 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제 이제 그 미국의 초강경파 이안 대통령이 별세를 했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쵸? 이안 대통령이 이제 별세를 했는데 또 하필이면 또 그 핵이가 미국 핵이에요. 그래요. 미국을 그렇게 안 좋게 보다가 하필이면 그 미국 핵으로 인해 가지고 뭐 또 다시 한번 음모론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근데 그거는 사실 아니고요. 네. 그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오바인 거고 어떻게 보면 어제 이안 대통령이 별세를 하면서 원자재들이 다 같이 상승했던 거예요. 맞아요. 이 안에 중동이 또 다시 한번 격파가 된다. 다시 한번 이 정세가 불안할 수가 있다. 그래서 원자재가 상승된 것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돌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상승이 된 거잖아요. 원자재가.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돌발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니케 쪽에 전체적인 투심은 개선이 되면은 2차 전지 원소에도 니케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2차 전지의 캐파니즘.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생겨서 상승했다는 것보다는 네. 돌발 상황, 이안 대통령의 갑작스런 사고 별세로 인해 가지고 네. 원자재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대장주만 상승했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뭐 지금 뭐 물론 리튬이나 니켈 가격이 반등한 부분은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이 시장에서 잘 부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어제 오늘 이렇게 일부 리튬이나 니켈 관련주가 반등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어제 이란의 대통령이 헬기 사고로 인해서 사고가 났는데 이 부분 때문에 원자재 관련주들이 잠깐 대장주들만 반등을 보인 것이라고 여러분들께 분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나온 뉴스 중에 또 한 가지가 2035년 즉 10년 뒤에는 세계 리튬 이온 전지 수요가 5배에서 6배가량 성장한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사실은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둔화된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들어오셨을 텐데 이렇게 리튬이온 전지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좀 커질 것이다. 사실 이런 뉴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전혀 2차 전지주들은 반응을 못하고 있어요, 전문가님. 사실 2차 전지주가 반등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현재 금리 정책에 따라 가지고 그동안 파월 의장이 5월달 FOMC 회의에서 근전적으로 얘기했어도 네. 연준 의원들이 매파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매파적으로 얘기했고 늘 가던 것만 뭐가 있었습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갔어요. 반도체주들만. 반도체 지수만 갔어요. 네. 그러고 나서 뭐 다우가 뭐 400년만, 200 몇십 년 만에 뭐 최고치를 찍었고 136년 만이라고 합니다. 136년 만입니까? 그 136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네. 뭐 나스닥이 역대 최고를 찍었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지수만 꾸역꾸역 올라가는 거하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아몰린스, 뭐 TMC, MC 이거 시초 누가 열쇠를 연 겁니까? 엔비디아가 열린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는 엔비디아가 작년부터 이번 년까지 무섭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엔비디아가 그렇게 올라가면은 국내 반도체 중소형주도 같이 올라가줘야 돼요. 저번처럼 똑같이 올라가줘야 돼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올라가면 그냥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깔딱깔딱 할 정도예요. 고개에 그냥 드느냐 마느냐. 오전에 하이닉스가 고개에 드느냐 마느냐 이것밖에 네. 없고 지금 보통 반도체 AI 중소형주들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일주일 전만 해도 우리나라 언론인들이 쓴 걸 좀 봤어요. 네. 다 체크해봤습니다. 다 체크해봤는데 이 엔비디아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 지수가 다시 올라간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코스피가 돌파를 할 가능성이 있다. 아니 우리 국내 증시하고 미국 증시는 환경이 틀린 게 미국은 반도체 AI 주하고 이 반도체로 인해 가지고 투심이 시가총액의 거의 50%돼 있는 증시가 미국입니다. 네. 근데 우리 국내 증시에 반도체에 올려봤자 지수를 올려봤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미국하고 틀리게 2차 전지 비중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 실적이 솔직히 말해서 잘 나오기는 하겠지만 네. 이거는 누구나 아는 부분이죠. 누구나 아는 부분이고 이거는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장점은 뭐냐면은 엔비디아의 실적이 잘 나온다는 건 장점이기도 합니다. 반도체가 어느 정도 향후 많이 판매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선반영이 계속 월가든 골드만사스든 뭐 모건이든 계속 엔비디아 추정 목표까지 계속 높여줬잖아요. 얘네들이 계속 높여줬기 때문에 이게 기대감으로 상승됐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부분이 반영이 된 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오늘 미증시가 끝나고 엔비디아가 프리마켓으로 오늘 시간에 내일 시간내로 발표되기 전에 뭐 10%, 15% 상승이 됐는지 그걸 먼저 체크를 해야 하고요. 네. 엔비디아가 내일 만약에 실적 발표되기 전에 프리마켓으로 갑자기 마이너스 10%가 된다.
하면은 반도체는 차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차익이 된다고 해도 아유 반도체주 떨어지네. 아유 무시하고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원래 그 가격에 맞는 자리로 가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선장은 부정은 안 하겠습니다. 부정은 안 하지만은 주식으로 따지자면은 가격이 원래대로의 그 가격에 형평성 맞는 가격에 다시 차익이 돼서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반도체를 욕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여러분들 한미반도체가 어떤 상황입니까? 한미반도체는 HBM 메모리, TSMC, 암홀딩스,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국내 증시의 전체적인 대표적인 테마가 한미반도체입니다. 네. 그만 한미반도체가 엊그제 투심은 좀 지수를 견인을 시켜줘야 하거든요. 한미반도체가 중소형주 쪽에서 2차 전지 쪽에서 중소형주가 에코프로 머티가 이 나머지 2차 전지의 투심을 견인한다고 하면은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움직여야 하는 게 한미반도체입니다. 근데 지금 한미반도체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뭔가 힘이 약합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 들어와는데 외국인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개인들만 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또 더 웃긴 거는 네. 기간이 순간 수익만 나면은 단타 현식으로 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좀 주가가 상승이 나와줘야 하는데 이거 뭔가 좀 느낌이 싸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MD스테크나 소프트웨어 이게 대부분 엔비디아 대표 수혜주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미반도체 계속 빼고 있잖아요. 내일 시적인데 내일 푸딩마켓 그러니까 기간은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기간 입장에서는 지금 뭔가 느낌이 싸해. 내일 푸딩마켓에서 엔비디아가 시적 발표되기 전에 푸딩마켓에서 마이너스 10% 떨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기간은 이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는 그런 거 모릅니다. 내일 시적이니까 지금 아무도 안 사고 있네. 그러면서 이제 종문토론방 같은 데에다가 지금 한미반도체 안 산 사람들 폭망할 것이다. 뭐 그렇게 쓰고 있는데 물론 그 말도 맞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한미반도체가 안 움직인다는 건 자체는 약간 좀 투심이 반도체 쪽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고 엔비디아가 22일 시적 발표지만은 푸딩마켓을 통해 가지고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하면은 반도체주가 아무리 엔비디아가 시적이 좋게 나와도 엔비디아가 차익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엔비디아로 인해서 삼성이 돌파한다, 뭐 하이닉스가 돌파한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하지만은 우리 국내 시장은 귀신도 모은다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어떨 때 나오면은 시장이 이렇게 좋게 나왔는데 왜 갑자기 폭망해버린 거야? 예전에 과거에 우리가 구글, 그 다음에 메타 이런 부분들이 시간에요 계속 떨어졌었죠. 시적이 좋게 나와도 네. 이미 기대감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은 약간 좀 보셔야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관망하는 자금들이 있는 거예요. 내일 시적이 누가 봐도 좋게 나올 게 뻔한데 매수세가 없잖아요. 반도체 쪽에. 매수세가 없다는 건 이거는 좀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좀 버틸 수 있는 거는 지난 회의에서 금리 힌트가 나오는지 내일 FOMC 회의록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잠시 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22일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아침쯤에 확인이 가능한데 실적 발표 직전에 미국의 프리마켓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바로 다음 날 열릴 우리 증시에서 반도체주들의 흐름이 또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미 반도체라는 종목이 엔비디아의 흐름을 추종한다고 볼 수 있는데 간밤 엔비디아가 2% 정도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반도체는 여전히 지금 주가 반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기관이 야금야금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마 기관들의 예측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한미반도체 주가를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즉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부분이 예상된 부분이라면 실적 발표가 그다지 우리 반도체주들의 긍정적인 영향을 주긴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이렇게 주목을 하고 계실 텐데 전문가님 말씀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난다고 해도 사실 뭐 잔치에 먹을 거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건 없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그 되죠? 시간에 엔비디아 주가 살 바에는 네. 그 검은 반도체 김 있잖아요. 김. 검은 반도체 김을 미리 사놓는 게 낫지 않을까? 김관련주를 사라. 김관련주가 말고 네. 그냥 검은 반도체 김을 사야 하는 거지. 김을 사라고요? 검은 반도체 현식이고요. 아니 저희 투자를 하고 싶다고요, 전문가님.
아니 차익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 투자를 하냐니요. 요건 내가 먹어요. 아니 그러면은 반도체주 말고 다른 거라도 저는 물려도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내가 방송에서 자꾸 차전지 이제 2차 전지밖에 모르는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이거 계속 얘기를 하면 약간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기 2차 때문에 전지 말고 다른 거. 다른 것도 솔직히 살 게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무조건 뭐 사야 합니까? 응?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왜 자꾸 살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저는 오늘 제가 갖고 온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우리 시장이 왜 이렇게 됐고 왜 여러분들이 지금 지치지 않아도 되는지 이유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지금 아나운서 솔직히 말해서 네. 우리가 이 주식 방송을 하면서요. 네. 종목에 대해서 어떤 게 나가고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앞으로 뭐 사야 하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요? 그게 중요하지 왜냐면은 않나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두 번째예요. 그럼. 왜냐면은 뭐든지 다 이게 좋아 보이고 다 사고 하면은 다 떼돈 벌었죠. 안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단장 이 시간에 지금 이 시간 50분 동안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단장 내일 시장 환경이 바뀔 수 있는 게 시장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정을 짓는 것보다 시청자들한테 알맞게 겁맞게 좋은 소리를 해주는 게 아닌 객관적인 걸 얘기해주면서 제대로 잡아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이 왜 떠졌는지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네. 국내 시장 이제 안 해. 해외 시장 갈 거야. 금조세 누가 한 거야. 잼미시지? 방송 전문가들 다 사기야.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국내 시장은 솔직히 전 세계에 비해서 슈퍼마켓이에요. 아나운서님이 이마트라고 하면은 나는 무슨 마트인 줄 아십니까? 뭐죠? 동네 그냥 슈퍼예요. 동네 슈퍼다. 그러니까 아나운서님은 미국 시장이고 나는 국내 시장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슈퍼마켓이 하는 거죠. 미국으로 따지면 아나운서는 위마트고. 월마트. 월마트구나. 죄송합니다. 아침에 위유 먹어가지고 헷갈렸어요. 월마트고 월마트. 나는 한국으로 따지면은 네. 나는 저기 이마트 크죠. 홈플러스 주면 홈플러스 되겠다. 큰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홈플러스 욕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홈플러스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만큼 국내 시장은 엄청 작아요. 네. 이 종목이 2,000개밖에 안 돼요. 미국은 8,000개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미국 시장 따라서 움직인다? 물론 따라서 움직여도 돼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 환경이 바뀌는 거니까. 근데 네. 국내 시장은 그동안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돌발 변수가 너무 많았어요. 물론 제 종목도 저는 솔직히 제 종목이 시장 영향 때문에 빠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그냥 제가 잠 못 봐가지고 떨어진 걸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하렵니다. 왜냐면 네. 시장을 탓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시장에 이런 돌발 상황이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예상을 하냐 나도 이렇게 변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여러분들 주식은 완벽해야죠. 완벽한 전문가가 돼야 하지만은 반면으로 수익만 준다고 해서 완벽한 전문가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종목 5개 물리고 그 중에서 하나 수익이 났다고 해서 2,000원 잃고 100원 따는 거 보면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하지만은 저 역시 종목이 물려 있어도 여러분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까지 우리 수익론 방송을 하고 테마주의 시선론 방송을 하면서 저는 전체적인 계좌를 보면은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그동안 해왔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저를 봤기 때문에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약속은 지킬 거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시장이 어떤 게 좋고 여기 좋고 이런 걸 보는 것보다 저는 시장이 왜 그동안 그렇게 됐고 앞으로 시장이 왜 상승이 어떻게 구조로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PPT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솔직히 이건 예상은 못 하잖아요. 네. 국내 시장에서. 아니 이한 대통령이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스라엘하고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화약고를 터트리냐 마느냐 했는데 그렇게 미국을 제시하던 사람이 미국 핵이 타다가 별세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한 대통령이 별세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원자재가 다시 상승하면 원자재가 상승하면은 유가가 상승하면 국내 시장은 당연히 투심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유가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이 또 올라갈 수가 있다는 우려가 있으니까요. 다행히 오늘 유가가 상승하는 모습은 안 보여줬기 때문에 그나마 국내 시장이 버텨주는 거고요. 뭐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세 외교에 따라 가지고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터지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란 대통령까지 별세를 하니까 국내 시장이 버틸 수가 없죠. 미국은 그나마 엔비디아 덕분에 버티는데 국내 시장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엔비디아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그 중간에 차익이 계속 나왔어요. 여러분들 내가 확실한 걸 말씀드릴게요. 엔비디아 주가가 뭐 5% 상승했다고 해서 그 다음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매번
1%씩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었나요?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이주에 4번을 상승해도 그중에서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그중에서 4번 중에서 3번은 하락했고 그중에서 하나만 상승했어요. 즉 엔비디아 주가에 따라서 삼성전자고 하이닉스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하는 겁니다. 그나마 SK 하이닉스는 HBM 메모리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SK 하이닉스가 상승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횡보하고 있다. 보합도 아닌 그냥 1% 정도 상승하다가 또 빠지고 횡보하고 있다. 그냥 상승도 아닌 횡보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론에서는 뭐 반도체, 뭐 엔비디아 덕분에 삼성이 뭐 하이닉스 지수 뭐 코스피 2,800 돌파 가능성이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2,800 돌파하면 뭐 합니까? 전체적인 시장의 돈들이 안 움직이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무늬만 지수만 올라가는 것뿐이지 여러분들이 2년 전에 2,800 돌파한 거하고 지금 2,800 돌파한 거하고 계좌가 똑같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아셔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는 없었잖아요. 네. 그렇죠. HLB가 이렇게 임상실패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왜? 그동안 언론에서도 그렇고 HLB 자체 내에서도 100% 성공 자신, 100%도 아닌 120% 성공 자신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임상실패가 됐습니다. 5년 전에도 가난 때문에 주가가 한가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가난 때문에 떨어지네요. 네. 가난 말고 대장암 쪽으로 한번 임상을 해보는 건 어떤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HLB가 시가총액이 7조 원 이상 빠지니까 당연히 시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네. 거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시장 환경이 이번에 돌발 상황에 따라 가지고 무너졌던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 돌발 상황에 따라 가지고 개변 장세, 테마 장세가 움직여 하는데 이 돌발 테마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측하고 삽니까? 못 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물려도 괜찮은 시점이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잠시 후 또 왜 물려도 괜찮은 시점인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전문가님이 물려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전문가님 저희 하시는 말씀 중에 사실 저희가 TCC 스틸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사실 저희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셨을 텐데 저희가 최근에 이제 매매를 했던 종목 중에 TCC 스틸이라고 이 종목 사실 저희 시청자분들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이 종목 공략을 했는데 좀 물려 계세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건 솔직하게 말 얘기해야죠. 네. 좀 매번 매번 수익 납니다. 여러분 저하고 이게 주식 투자하면은 크레인저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네. 저는 이제까지 방송하면서 되게 솔직하게 다 방송했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그 이유 때문에 저는 먹고 살았던 거죠. 그렇죠? 시청자의 사용을 받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떨어져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공개할게요. 네. 제가 지금 포스코 DS하고 포스코 MT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TCC도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한테 나는 분명 말씀드렸어요. TCC 마이너스 10% 될 때 여러분들 여기서 내 능력 10%더 올리겠습니다 하고 포스코 MT와 포스코 DS 들어갔는데 이 연식 완전히 망신을 얻고 있어요. 근데 저는 네. 결코 이 부분이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저는 이거를 당연히 결과를 이어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나마 제가 변명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HAB 사태, 그다음에 이란 대통령 별세. 하지만 이런 걸 얘기해봤자 뭐합니까? 우리 시청자들한테는 결과가 중요한 건데 안 네.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는 변명할 것도 없고요. 이 종목들이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릴 거고요. 네, 아까 좋습니다. PD님 그 TCCT 차트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들 TCCT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한 달 전에 내가 우리 PD님한테 네. 우리 PD님들한테 아 PD님, 내 이제까지 뭐 무패인데 그 TCT 한번 사시죠. 뭐 네. 그랬어요. 근데 결국엔 안 사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결국엔 아니 안 여러 사셨어요. PD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다 말씀드렸는데 안 샀어요. 아무도 안 사셨어요. TCCT 하셨어요? 하면 나 저기 무슨 전기 샀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렇게 했는데 결국엔 PD님들이 맞았어요. 결국엔 맞았는데 네. 결국엔 PD님 맞았어요. 근데 네. 또 올라가면은 또 나는 방송 끝나고 PD님들한테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오. 이렇게 했겠지. 자, 여러분들 잘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렇게 보면 비참합니다. 저렇게 어. 보면 비참한데 PD님 좀 더 멀리 보여주세요. 멀리. 자, 이것도 그렇게 보이면은 완전히 제가 뭐 핵뜬나이 쥐구멍에 들어간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 종목은 59,000원대 시작했습니다. 59,000원대 시작했는데 어제 우리 강모모 PD님께서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한 달 반 전에 그
10,000원 떠진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사십시오. 네, 그랬거든. 네. 근데 안 사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10,000원 이상이 떨어졌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10,000원이라고 해가지고 한가 근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떨어진 게 마이너스 한 18% 정도가 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언니. 아니 정관님, 그러면 그냥 이게 정리를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래요? 아니요. 정리할 거였으면 나는 추가 매수도 했을 거예요. 그래요? 근데 저는 원래 자체가 추가 매수 안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걸로 추가 매수 안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는 제 사전에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저는 네. 추가 매수하는 거 절대 안 합니다. 네. 추가 매수도 현금이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제가 추가 매수하는 버릇이 습관이 됐다고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더 마이너스가 컸을 거예요. 아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시청자부터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TCT 지금 59,000원에서 계속 떨어졌어요. 자, 여러분들, 자 피디님 마우스로 자 59,000원 이후에 삐쭈르 떨어졌죠. 자 아이고, 보시면은 자 59,000원에서 밑에 음봉 계단이 4개 있습니다. 그 4개 계단은 마우스로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 때는 저도 예상치는 못했습니다.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요.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터졌는데 그래도 철강 쪽으로 관세 쪽으로 이란이 어느 정도 철강 쪽으로 보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 가지고 철강 쪽으로 복합 테마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 때 아마 마이너스가 15%까지 빠졌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철강주들이 올라가면서 TCT 10% 정도 상승됐죠. 네. 그러면 이제 10%까지 올라갔으니까 사왔다 이렇게 하고 또 그 후에 계속 올라가줬어요. 근데 이 중간에 올라가줬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또 재보복을 한다는 거야. 아이고. 이란 쪽에다가. 그러다가 또 이게 빠졌어요. 네. 그리고 또 중간에 또 테슬라가 갑자기 올라갔어요. 그래서 TCC도 테슬라에 납품하는 삼성 SDI 원통형 배터리를 통해 가지고 다시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는 주주이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왜? 연준에서 금리 정책에 따른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었기 때문에 하지만 전 여기에 대해서 변명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제가 낸 종목이고 그리고 이미 변명을 다 하셨는데요, 정말. 아니 이미 그런 건 얘기해야죠 뭐. 네. 이 돌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제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는 떨어졌다. 네. 이거는 사실 말씀드려야죠. 이 종목은 저만 포함된 게 아니고 다른 분들 역시 다 마찬가지일 거니까요. 이 종목 아니더라도. 근데 여러분들 저는 못 지키 약속은 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은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 TCCT 제가 지금부터 상승하는 베스트 시나리오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이거 누가 보면 이거 뭐 기자회견도 아니고 뭐 내 종목 떨어졌다고 기자회견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거. 그래서 어떻게 올라갑니까? 자 어떻게 올라가는지 네. 그 다음 장면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뿅. 자 일단은 자 계속 아픈 그림만 보여주십니다 우리 비님께서. 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 반도체주는 올라가도 국내 증시는 안 올라갑니다. 이거는 결코 짚고 넘어가야 돼요. 반도체주가 올라가도 국내 증시는 안 올라갈 겁니다. 지수 안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봤자 삼성하고 하이닉스만 지수를 꾸역꾸역 올려줄 겁니다. 아이, 물론 네. 중소형주들이 같이 상승해주면 좋습니다. 좋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중소형주들이 안 움직여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는 반도체 무조건 들어가야 한다. 이게 아니죠. 지금은 반도체 쪽은 내일 투심이 개선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해봐야하고 엔비디아가 프리마켓에서 어떻게 반응이 되는지 그 부분은 체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사에서 수익 200% 엔비디아 200%까지 올라간다. 200 몇십만 불까지 이익이 개선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이거는 5개월 전, 6개월 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나왔던 얘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 가지고 미국인들 포함해서 서양 개인들이 다 샀던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증시에는 무조건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네. 급격한 상승한 거는 조정의 반은 또 떨어집니다. 급격한 상승은 무조건 조정의 반은 와요. 여러분들 옛날 과거 에코프로가 145만 원까지 올라갔다. 에코프로가 지금 이렇게 떨어질 줄 알나요? 몰랐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함부로 엔비디아가 몇 천만 불까지 간다 이렇게 함정을 하기에도 좀 그렇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시장 반도체 비중보다 2차 전지 비중이 많고 미국이 아무리 올라갔다고 해도 삼성하고 하이닉스만으로 코스피 지수는 올리기 힘들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라서 만약에 미국의 반도체주들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정도가 반짝 상승을 할 수 있지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그다지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증시의 희망은 뭔가요, 전문가님? 네? 우리 증시의 희망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 국내 증시의 희망이요. 네.
지금 한치 앞을 보면은 보이지는 않고요. 저 두치 보면은 뭔가 돌다리가 두들겨갖고 세치 보면은 약간 좀 어느 정도 둔화가 돼야 하는데 이 부분들은 약간 좀 제가 PPT로 좀 정리해왔거든요. 네네. 그 부분은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증시의 상승 시나리오. 그렇죠. 뿅. 저는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반도체를 안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네. 반도체를 안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국내 시장은 환경이 2차 전지가 상승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지수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반도체가 저는 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차익이 돼야 돼요. 엔비디아가 차익이 돼야 국내 증시 코스닥 쪽으로 중소형주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코스닥이 그나마 살아 여러분들이 그나마 숨통이 좀 트일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건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쪽과 반도체 지수가 아무리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와도 저는 이게 차익이 나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계속 꾸역꾸역 올라가면은 이거는 전체적인 이제 투심 개선이 아닌 그냥 하나의 우두머니만 올라가는 것 뿐입니다. 하나의 우두머니만 올라가면은 국내 시장은 투심이 개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그렇게 움직였어도 국내 증시는 투심이 개선이 안 됐어요. 지금 뭐냐? 횡보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좋아하는 맨날 반도체 외치던 그 반도체 특정 우량주들이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올라가가지고 투심을 개선시켰습니까? 아무리 중간에 HLB 사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횡보를 한 건데 이걸로 여러분들은 상승한 거고 보고 있어. 엔비디아 덕분에. 하이닉스하고 삼성이 그렇게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중소형주들이 투심을 개선시켜줬는데 특정 우량주만 올라간다는 거 이거는 반도체 주가를 올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수가 아무리 올라가도 그냥 지수만 꾸역꾸역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인 투심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2차 전지가 필요합니다. 자, 왜냐면은 지금 현재 에코프로가 상승을 하면은 코스피 쪽에 삼성 SDI가 움직이고요. 네. 그리고 코스피 쪽에 삼성 SDI가 움직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또 이렇게 생각하겠지. 아니 코스닥에서 에코프로 코스닥인데 코스닥 에코프로가 움직인다고 해서 삼성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움직인다고요? 약간 저 사람 전문가 맞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반론을 말씀드릴게요. 과거 생각해 보세요. 에코프로 주가가 상승할 때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같이 올라가줬어요. 그만큼 이 분위기를 타는 거지. 에코프로가 분위기를 태워줘야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같이 올라가고 코스피 코스닥이 정상적으로 투심이 개선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엔비디아는 무조건 차익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엔비디아가 차익이 나와주고 그 엔비디아 차익이 수급이 된 게 그동안 많이 빠졌던 테슬라 주가 쪽으로 가고요. 그리고 테슬라 주가 쪽이 상승이 되고 그 다음에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는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NNF,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움직여줘야 이게 투심이 전체적으로 개선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FOMC 회의에서도 금리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힌트를 주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같이 상승할 거니 여러분들 지금 저는 솔직히 반도체주가 올라가면 좋기는 좋겠죠. 하지만은 지금 현재는 차익에 중점을 두시고요. 2차 전지에 최근에 물리신 분들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물려도 괜찮은 시점이라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2차 전지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는 볕이 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장 지금 굉장히 지루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할지 모르겠는 혼란스러운 시장인데 상승 시나리오 일단은 엔비디아 주가가 고점에서 좀 빠져주면 그 수급들이 이동을 할 곳이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그동안 많이 빠졌던 테슬라 쪽으로 수급이 이동이 될 수가 있고 우리 시장에서는 그렇게 된다면 에코프로가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고 특히나 최근에 HLB 사태로 인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정말 2거래일 만에 5조 원 가량이 증발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또 거래가 이동할 곳이 필요한데 이런 거래량이 2차 전지 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에코프로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이어서 삼성 SDI와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까지도 주가가 반응이 나와줄 수 있다는 부분. 이렇게 되면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전체 20%를 차지하는 게 2차 전지 주들이기
때문에 2차 전지주들의 전반적인 상승이 시장 전반을 이끌어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이 또 방금 말씀하신 게 금리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해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금리 정책에 대한 이야기 더 해주시죠. 사실 지금 금리 정책 같은 경우는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금리는 어차피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금리는 FOMC에서 4월달 회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금리 인하 시점이 다가올 거고 그리고 어차피 인플레이션은 기대치가 완화가 될 것이다. 네. 이게 1년에서 2년 정도 바로 되지는 않고 1년에서 2년 정도는 될 것이다 하면서 긍정적인 요소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FOMC 전책 회의록이 내일 공개함에 따라 가지고 저는 2차 전지가 내일 모레쯤에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FOMC 회의록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든 같은 날에 발표가 되는데 아무래도 4월 기준으로 이번에 물가 상승률이 좀 둔화가 되면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도 어떤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올 수가 있고 시장의 전망치로는 아무래도 올해 안으로 금리 인하 2차례 정도 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난다면 한 번 더 우리 2차 전지주들의 훈풍을 불어 넣어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렇다면 우리 준비된 자료가 더 있는데 우리 반도체주들에 대한 궁금한 부분들을 또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반도체가 상승하고 또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 간단해요. 저는 지금부터 반도체 쪽으로 안티가 되겠습니다. 안티팬? 안티가 되겠습니다. 네. 안티팬이요? 안티팬은 아니고 그럼. 반도체가 빠져야 2차 전지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상승한다. 그렇게 되겠다는 거죠. 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네. 자, 피디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뿅! 자, 만약에 반도체가 상승하고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무역 간에 또 전쟁이 시작이 돼야 돼요.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은 어느 정도 제재가 중국의 첨단 기술 반도체 수출을 통제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시진핑 입장에서는 반도체를 안 주면 우리도 필요한 재료를 안 줄 거. 이런 방식으로 돼야 하는데 근데 이게 미국의 반도체 주들을 상승시킬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질 수는 없죠. 미래 산업이나 피델리스나 엔비디아 수출 통제주 이런 종목으로 가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지금 반도체 쪽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엔비디아 말고 올라갈 게 없어. 근데 엔비디아도 너무 선반영이야. 자, 그렇다고 하면은 2차 국내 증시를 살리려면은 2차 전지 쪽은 또 어떻게 돼 있을까요?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국내 증시는 일단 중국의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무조건 제재 및 원자재 관세를 계속 부과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이슈로 계속 시키고 그다음에 중국 입장에서는 판매권 주지 않을 경우 원자재 값은 상승시킬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하면은 다시 저번에 우리가 시청자분한테 제가 말씀드린데요. 리튬 가격이 상승되고 이 리튬이 들어가는 양극재 시가총액으로 돼 있는 이 양극재 종목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2차 전지가 약간 좀 많이 하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2차 전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악재가 또 터졌어요. 뭐죠? 에코프로 머티니어즈. 에코프로 머티니어즈가 네. 불력되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자, 에코프로 머티니어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그래도 어제는 상승을 해줬거든요. 어제 상승해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 어제 매매했다가 오늘 완전히 2% 먹으려고 하다가 완전히 10% 먹고 아니 이거 어떡하노. 오늘 지금 11%, 12% 하락 중입니다. 제가 에코프로 머티니어즈 최근에 조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보통 신규 상장하고 나서 6개월에서 7개월 후에 기관들이 법적으로 빼는 거를 블록딜이라고 합니다. 신규 상장할 때 참여했던 기관들 및 이 광고서들이 빼는 시점이 6개월 동안은 신규 상장하고 나서 6개월 동안은 못 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블록딜이라는 걸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서로. 그렇기 때문에 6개월, 7개월 지나고 나서 이 기간이 블록딜 시점인데 어제 좀 상승한다고 해서 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무슨 생각인지 머릿속을 열고 싶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따라서 에코프로 머티니어즈가 지금 10% 정도 빠지고 있는데 이 에코프로 머티니어즈도 같이 2차 전지하고 같이 상승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2차 전지가 또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를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일단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이 차익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기대감은 끝없이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이게 주가가 차익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테슬라 쪽으로 매수세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테슬라 쪽으로 매수세가 갈 수밖에 없고 테슬라 쪽으로 2차 전지가 투심이 개선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2차 전지 종목을 사가지고 만약에 내요구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네. 난 그 사람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 그럼 본인들은 반도체 사가지고 뭐 수입 봤어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 때문에 지금 반도체가 올라가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불닭볶음면 하나 때문에 삼양식품을 살 수는 없는 거고 그놈의 AI 수요박 똑같은 이슈로 계속 재탕이 되는 이 정선주, 구리 관련주 이것도 살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또 어떤 주식 전문가는 또 이런 얘기 하더라 방송에서 매집주 하겠다고 해. 매집이 하는 게 어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물려도 괜찮은 시점은 저는 2차 전지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한 달 동안 2차 전지 종목을 산 사람들은 그나마 물려도 괜찮은 시점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이 화면 좀 전체적인 화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 그다음에 여기에서 여기에서 지금 에코 그룹 이 에코 그룹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NNF가 같이 상승해줘야 그나마 중소형주들의 투심을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우량주들이 움직이면은 우리나라는 2차 전지 비중이 거의 15%에서 20% 정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 SDI에 납품하는 TCC스테이나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하는 포스코 그룹이나 이 부분에 따라 좀 같이 상승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목을 좀 마지막으로 좀 차트를 보고 좀 알려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TCCT부터 마지막으로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일단 TCCT. 내가 이제까지 방송을 통해가지고 우리 시청자들한테 아이고 저 좀 못 떨어지면 완전히 스키장까지 가고 있네. 스키장까지 가고 있네. 막 그러고 있는데 저는 지금 저기 알프스 산맥에서 떨어진 느낌이에요. 아이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뭐 물론 나도 이윤이 있겠죠. 이제까지 한 번도 실패되진 않았지만은 이번을 통해서 거의 한 2년 만에 17% 정도를 제가 물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절대 우리 시청자분들 잊지 않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상승할 수 있는 타이밍을 알려드립니다. 네. 일단 2차 전지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그동안 빠진 부분에 따라서 5% 8%씩 올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저는 수익 금액을 본다는 것보다 마이너스가 지금 16%까지 이제 16%에서 17%까지 빠졌기 때문에 저는 수익 금액을 보는 게 아닌 기술적 반등, 그다음에 삼성 SDI 주가 영향을 통해 가지고 수익 금액이 아닌 매수가 부분에서 정리해서 잊지 않도록 지금 한번 계획을 잡아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수익으로 얘기하느냐 아니면은 기술적 반등은 마이너스 줄어들었냐 이 부분이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부분은 공개할 거고요. 네. 그리고 포스코 엠텍 DS는 좀 시간상 못 보고요. 포스코 엠텍을 보도록 할게요. 자, 포스코 엠텍은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자, 우리 옛날에 하이드로 리튬 포스 공략했을 때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때도 하이드로 리튬이 뭐 우리가 인원이 많아가지고 각각 하나씩 잘못했다가 리튬 포스는 수익을 완수하고 하이드로 리튬도 마이너스 18%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이드로 리튬이 이제 리튬 포스가 두 번째로 상한가 간 날 하이드로 리튬이 그때도 20몇 % 나왔기 때문에 수익으로 창출이 됐죠. 지금 보시면 그때 차트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포스코 엠텍이 자리를 계속 횡보하고 있어요. 떠지지 않고 있어요. 떠지지 않고 있다는 거는 외국인들이 지금 버텨주고 있다는 겁니다. 횡보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 초반 계속 시가에 상승하다가 계속 이탈이 되고 있는데 포스코 엠텍만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목들도 장 초반 후 상승원 차익이 나오는 부분이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횡보가 저는 못해도 1주에서 2주 정도는 더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금리 정책에 따라서 같이 함께 올라갈 중심에는 2차 전지기가 있기 때문에 이 포스코 엠텍도 같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 포스코 엠텍은 저희가 지금 매수가 부분에서 한 마이너스 2%,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포스코 그룹은 리튬을 직접 생산을 하려고 아이네트나 그다음에 칠레 쪽으로 같이 이쪽으로 사업 요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차후 포스코 그룹이 향후 가이더스가 좋게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 그 기대감에 계속 상승하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물린 시점에서는 한 달 안에 물린 시점에서는 근데요 가수도 괜찮은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인 마음입니다.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와도 차익이 나와서 그 수급들이 국내 증시에 투심을 견인시킬 수 있는 2차 전지로 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 3가지 종목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 저희와 함께 매매하시고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저희가 이런 종목들 특히나 TCC 스틸은 매수가 부근에서 정리할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 끝까지 믿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주가 살아내게 되면 여러분들의 계좌 상황도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차 전지주 물론 좋지만 이렇게 강조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종목, 여러분들의 계좌도 조금 더 살아나길 바라면서 드리는 말씀이니만큼 여러분들도 저희의 의견 함께 해주신 부분들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저희에게 많은 믿음을 주시는 시청자분들 댓글 보고 있는데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